지금부터는 음원에서 발생한 소리의 크기가 변할 때 그 소리의 크기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대뇌에서 느끼는 음량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난청이 없는 건청인의 경우와 만약 난청이 발생을 했을 때 좀 전에 설명한 음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건청인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난청에 의해서 음량이 변화하는 방식이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청력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에 소리의 크기에 따른 사람의 대뇌에서 느끼는 음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누가현상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현상이라 함은 음압 레벨의 변화로 인한 음량의 차이가 건청인보다 난청인이 더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음압 레벨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음원으로부터 발생한 소리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소리의 크기가 달라졌을 때 음량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청각기관을 통해 대뇌에서 지각하는 소리의 크기, 즉 음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음량의 차이가 건청인, 즉 청력손실이 없는 건청인보다 청력손실을 가지고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경우에 더 크게,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누가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설명한 누가현상에 대하여 하나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 있는 이와 같은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난청이 없는 건청인이 양쪽 귀에서 지각하는 음압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서 난청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20dB씩 혹은 40dB씩 혹은 60dB 또는 80dB씩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동일하게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선은 청력손실이 없는 건청인의 양쪽 귀에서 지각하는 음압 레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한쪽 귀만, 다시 얘기해서 다른 한쪽 귀는 정상인 반면에 어느 한쪽 귀만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지고 있는 난청인이 지각하는 음압 레벨을 표현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귀는 정상인데 불구하고 오른쪽 귀의 청력 역치가 50dB에 해당되는 청력 손실을 가지고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예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난청인에게 크기가 60dB인 신호음이 양쪽 귀로 들어가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난청인의 왼쪽 귀는 좀 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청력손실이 없는 정상이기 때문에 건청인의 양쪽 귀로, 즉 A점에 해당하는 건청인의 귀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난청인의 왼쪽 귀는 청력손실이 없기 때문에 신호음의 크기가 60dB로 들어왔을 때 그대로 60dB에 해당되는 소리의 크기로 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소리가 그 난청인의 오른쪽 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을 오른쪽 귀에서의 소리의 세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얘기하는 오른쪽 귀에서 소리의 세기라고 의미하는 것은 오른쪽 귀로 들어오는 소리의 세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Y축에 해당되는 왼쪽 귀에서의 소리의 세기는 왼쪽 귀로 들어오는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X축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왼쪽 귀로 들어오는 소리의 세기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왼쪽 귀에서 느껴지는, 즉 다시 얘기해서 왼쪽 귀로 이러한 크기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왼쪽 귀로 느끼는, 즉 여기서 왼쪽 귀라 함은 정상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귀로 느꼈을 때 어느 소리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난청인의 오른쪽 귀로 60dB에 해당되는 소리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즉 B지점이 되겠죠. 이 B점을 난청이 없는 왼쪽 귀로 가정을 했을 때 20dB에 해당되는 소리의 크기, 즉 음량으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 귀로 60dB에 해당되는 크기로 소리가 입력이 되었을 때 그 소리는 왼쪽 귀, 즉 정상귀에서 듣는 20dB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다음은 신호음의 크기가 60dB이 아닌 70dB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왼쪽 귀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건청인과 같이 난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즉 70dB에 해당되는 음량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귀의 경우에는 화살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귀로 70dB에 해당되는 소리가 들어갔을 때 정상귀, 즉 다시 얘기해서 왼쪽 귀로 따지면 50dB의 크기로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신호음의 크기를 다시 80dB로 증가시켰을 때 왼쪽 귀는 위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80dB에 해당되는 소리의 크기로 듣겠지만, 오른쪽 귀의 경우에는 C점에 해당되는, 즉 다시 얘기해서 오른쪽 귀로 들어오는 소리의 크기가 80dB이기 때문에 C점에 해당이 되고, 이 C점은 정상귀로 따졌을 때 80dB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소리의 크기가 80dB로 증가하게 되면 이 80dB이라고 하는 것은 난청에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로 듣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청력 손실이 50dB인 난청인의 경우에 그 청력 역치로부터 30dB 이상의 소리 크기에 대해서는 건청인과 동일한 크기로, 다시 얘기해서 마치 난청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건청인과 같은 크기로 듣게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예들에 대해서 한번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신호음의 크기가 60dB에서 70dB로 10dB 증가했을 때 오른쪽 귀에서 증가하는 음압 레벨, 즉 다시 얘기해서 오른쪽 귀에서 듣게 되는 음량의 크기는 실질적으로 30dB에 해당되는 것만큼 증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신호음의 크기가 10dB 증가했는데 불구하고 난청인이 지각하는 소리의 크기는 30dB만큼 이 둘 사이가 건청인처럼 비례하지 않고 더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감각신경성 난청인이 갖는 특징을 누가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가현상이 갖는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력 손실이 없는 건청인과 감각신경성 난청인들에게 이와 같이 X축에서 주어지는 20dB, 40dB, 60dB, 80dB, 100dB에 해당되는 크기를 갖는 신호음을 들려주었을 때 건청인과 난청인들이 과연 대뇌에서 어느 정도의 소리의 크기로 지각하는지를 Y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력 손실이 없는 실선으로 표시한 건청인의 경우에는 건청인의 귀로 들어간 소리의 크기만큼 동일한 크기에 해당되는 소리의 크기로 대뇌에서 지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청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기울기가 1인 실선으로 신호음의 크기와 건청인이 지각하는 지각의 수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경우에는 청력 역치가 50dB인 경우와 60dB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누가현상에 관련하여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 점선으로 표현된 것은 청력 역치가 50dB인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경우이고, 초록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래프는 청력 역치가 60dB인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경우입니다. 우선 먼저 청력 역치가 50dB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만약 그 난청인의 귀에 55dB에 해당되는 소리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난청인이
대뇌에서 느끼는 소리의 크기는 40dB에 해당되는, 즉 건청인이 40dB의 크기로 느끼는 그러한 크기에 해당되는 음량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로 들어간 소리의 크기는 55dB인 반면에 그 난청인이 대뇌에서 느끼는 소리의 크기는 40dB 정도에 해당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건청인과 이 난청인 사이에는 이처럼 15dB이라고 하는 지각 수준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일하게 40dB에 해당되는 소리의 크기로 듣기 위해서는 건청인의 경우에는 신호음의 크기가 40dB만 필요한 반면에 이 청력 역치가 50dB인 경우에는 55dB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40dB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15dB의 크기가 더 필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청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력 역치가 50dB인 경우 또는 60dB인 경우에 대하여 건청인과 동일한 음량으로 소리를 지각하기 위해서 이들 난청인에게 얼마만큼의 음압 레벨이 더 필요한지를 오른쪽 그래프에 표현하였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를 선형회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청력 역치가 50dB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청력 역치가 50dB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청인과 동일한 크기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대략 50dB 정도의 음압 레벨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소리의 크기가 60dB이 되면 그 건청인과 동일한 크기로 듣기 위해서는 대략 8dB 정도의 소리의 크기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65dB 정도가 되면 대략 건청인과의 차이는 5dB 정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소리의 크기가 70dB이 되면 건청인과 동일한 크기로 듣는데 필요한 크기가 3dB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리의 크기가 75dB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건청인과 감각신경성 난청인 사이에 동일 음량을 갖는 데 필요한 음압 레벨은 실질적으로 3dB 이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dB이라고 하는 것은 음량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3dB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그 감각신경성 난청인과 건청인 사이에 그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한 50%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각신경성 난청인에서 나타나는 무과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면 소리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다시 얘기해서 소리의 크기가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청력 역치에 접근할수록 감각신경성 난청인과 건청인 사이의 음량 차이가 가장 증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소리의 크기가 청력 역치에 접근할수록 감각신경성 난청인과 건청인이 동일한 음량으로 소리를 듣는 데 필요한 음압 레벨이 최대가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는 누가현상이 증가한다, 즉 최대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특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리의 크기와 청력 역치 사이의 차이가 10dB 이하로서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말하면 소리의 크기하고 청력 역치의 차이가 10dB 이하이면서 그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감각신경성 난청인과 건청인 사이의 음량 차이가, 여기서 얘기하는 음량 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음량을 얻는 데 필요한 음압 레벨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력 역치 근처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인과 건청인 사이에 동등한 음량이 되는 데 필요한 음압 레벨이 가장 커진다, 이러한 뜻입니다. 만약에 소리의 크기가 청력 역치보다 15dB 정도 높다면, 즉 소리의 크기가 청력 역치보다 15dB 정도 높아진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인과 건청인 사이의 음량 차이도 5dB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들 사이의 차이가 20dB 이상이 되면
감각신경성 난청인과 건청인 사이의 음량 차이는 불과 3dB 이하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앞에서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소리의 크기가 청력력치의 20dB 이상이 되면 대략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인과 건청인이 유사한 음량의 크기로 듣게 된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누가현상이 갖는 특징으로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전도성 난청의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성 난청의 경우에는 청력력치가 높아지는 것만큼 대체로 불쾌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각의 역동 범위가 크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난청인의 역동 범위가 120dB 정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전도성 난청인의 역동 범위가 감각신경성 난청인 만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성 난청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누가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누가 현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